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차갑다. 강민재는 낡은 목재 문 앞에 서서 손에 든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그 열쇠는 한때 그의 집,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추억을 열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열지 못했다. 민재야, 괜찮아. 이준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그의 귓가를 스쳤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민재와 같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 쌓인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민재의 부모님이 내가 살라고 내민 허름한 창고가 있었다. 민재의 부모님은 그가 게이라는 이유로 집을 동생 강민수에게 넘겼다. 민재에게는 단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 뒷마당의 창고에서 살던가 아니면 집을 떠나던가. 민재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떠나는 것이 부모님의 뜻대로 굴복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살아도 난 절대 너희들 뜻대로 안 될 거야.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준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야. 민재야. 뭐든 할 수 있어. 민재와 준서는 대학에서 만났다. 민재는 조용하고 성실한 문예창작과 학생이었고 준서는 활달하고 자유로운 사진학과 학생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엔 조심스러운 눈빛 교환으로 시작되었다. 강의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 민재는 준서의 카메라 렌즈 뒤에 숨은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준서 역시 민재의 글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성에 끌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과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민재의 부모님은 전통을 중시하는 한국 가정의 전형이었다. 아버지 강철호는 건설회사에서 30년을 일한 보수적인 가장이었고 어머니 박미영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 그들은 민재가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 같은 아들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은 민재의 가슴을 찢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야.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 제발. 그들의 말은 민재에게 칼보다 날카롭게 다가왔다. 민재는 집을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동생 민수와의 추억, 그리고 이 집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망설였다. 민수는 민재와 달리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완벽한 아들이었다. 그는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곧 검사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민재는 민수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형. 그냥 부모님 말씀 따라.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야. 민재는 창고로 짐을 옮겼다. 낡은 전구 하나가 깜빡이는 그곳은 춥고 습했지만 준서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준서는 민재의 곁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 창고도 언젠가 우리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낙관적이었지만 민재는 그 안에서 떨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창고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겨울밤.
얇은 담요 하나로 서로를 감싸며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재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준서는 그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다. 그들의 예술은 고통 속에서 피어났다. 그러나 민재의 부모님은 그들의 결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창고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민재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살면 너 인생 끝장이야. 민재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린 끝장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의 거부,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글로 담아내고 싶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블로그에 올린 그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과 감정에 공감했고, 몇몇은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준서 역시 자신의 사진으로 민재의 이야기를 뒷받침했다. 그의 사진은 민재의 글과 함께 전시회에 출품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투쟁,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은 그의 글을 발견하고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민재가 집안을 망신시켰다고 믿었다. 어느 날, 민수는 창고로 찾아와 말했다. 형, 이쯤에서 그만해. 부모님 심장이 아파. 민재는 동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난 내 심장이 아파. 하지만 난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준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것이다. 창고는 그들의 첫 번째 집이 되었다.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은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와 준서의 창고 생활은 점점 더 힘겨워졌다. 서울의 겨울은 매정했고, 창고의 얇은 벽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민재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그의 글은 점점 더 깊어졌고,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문장들은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준서는 민재의 글을 읽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의 카메라는 민재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창고의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눈 쌓인 뒷마당,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담았다. 이 사진들, 언젠가 세상에 보여줄 거야. 준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어머니는 가끔 창고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었지만 말없이 떠났다. 민재는 그 음식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침묵의 상징이었다. 한편 민수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그는 민재의 블로그를 발견하고 부모님에게 알렸다. 형이 이런 걸 올리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어. 민수는 화를 내며 창고로 찾아왔다. 민재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수야. 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건 내 삶이고 내 진실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 진실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부끄러워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민재는 동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민수가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수는 부모님의 편에 섰다. 그날 밤,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할까? 준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재야,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글을 쓰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창고를 따뜻하게 채웠다. 민재는 준서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익명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LGBT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한 독자는 댓글로 이렇게 썼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그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준서도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봐. 민재야. 내 말이 사람들한테 닿고 있어. 그러나 기쁨도 잠시. 민재의 부모님은 그의 블로그가 점점 더 알려지자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는 민재를 불러 말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했어. 이 집에서 나가. 창고도 이제 안 돼.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창고마저 빼앗길 줄은 몰랐다. 민재는 준서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새 보금자리는 창고보다 나았지만 여전히 좁고 허름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민재는 계속 글을 썼고 준서는 그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다. 그들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어느 날, 민재는 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 초대를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전시될 기회였다. 민재는 망설였다. 만약 부모님이 알면? 더 화낼 거야. 하지만 준서는 단호히 말했다. 민재야. 이건 우리의 기회야. 우린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줘야 해. 민재는 결국 동의했다. 전시회 준비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품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전시회 날이 다가올수록 민재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전시회 당천.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의 글과 준서의 사진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젊은 여성은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저도 가족에게 커밍아웃할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는 그녀의 말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민수였다. 그의 동생은 굳은 얼굴로 전시된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민수가 여기 왜 온 걸까? 그는 화를 낼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온 걸까? 민재는 숨을 고르며 민수에게 다가갔다. 전시회장의 조명 아래 민수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수야, 왜 여기에?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형의 글. 다 읽었어. 사진도 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 형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근데 읽다 보니까 형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더라.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럼 이제 뭐? 날 용서하겠다는 거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용서라니. 형. 난 형을 미워한 적 없어.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민수는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진 착한 아들로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민재를 외면했던 것이다. 민재는 민수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 대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나도 너 미워한 적 없어. 그냥 우리가 같은 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형제 사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작품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몇몇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민재는 아직 익명으로 남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재와 준서는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서로의 존재가 그들을 버티게 했다. 민재는 매일 글을 썼고 준서는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민재에게 집에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준서와 헤어지면 다시 가족으로 받아줄게. 민재는 그 말에 단호히 대답했다. 엄마. 준서는 내 가족이야. 나를 받아주려면 우리 둘 다 받아줘야 해. 그 말에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민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준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민재야. 언젠간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재는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민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부모님과 대화하며 민재를 위해 변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수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형이 잘못한 게 없어요. 형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런 사랑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민수의 노력은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동생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민재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민수야. 너 때문에 내가 덜 외로워.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그 침묵 속에서 동생의 마음을 느꼈다. 한편 민재와 준서의 작품은 점점 더 큰 무대로 나아갔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집의 행사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로 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무대에 서서 자신의 글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민재의 말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준서의 사진은 그의 글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민재와 준서에게 다가와 그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퍼질수록 반발도 커졌다. 익명의 악플러들은 민재의 블로그에 욕설을 남겼고 심지어 그들의 원룸 근처에서 위협적인 전단지가 발견되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준서는 단호했다. 민재야. 우린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민재는 준서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다. 그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가 알려질수록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온라인에서의 지지는 컸지만 현실에서의 위협도 늘어났다. 어느 날 민재는 원룸 문 앞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살 자격 없어. 익명의 메시지였지만 민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준서는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야. 저런 사람들은 그냥 두려운 거야. 우리가 행복한 게 무서운 거라고. 하지만 민재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었다. 그 와중에 민재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 외국 매체에서 민재와 준서의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를 수락했다.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민재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인터뷰가 공개된 후 그들의 이야기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고 몇몇은 후원을 제안해왔다. 민재와 준서는 그 돈으로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창고보다 따뜻했고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민재의 인터뷰를 보고 전화했다. 민재야,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망신시키는 거니? 민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저는 망신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대화는 또다시 끝없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민재를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준서와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민수는 다시 민재를 찾아왔다. 그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형. 이쪽은 지연이야. 내 약혼자. 민재는 놀랐다. 민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약혼자를 소개할 줄은 몰랐다. 지연은 민재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민재 오빠. 민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 글도 읽었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재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 지연이가 형 이야기를 읽고 나한테 많이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형을 더 이해하게 됐어.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다. 민수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다. 그는 민수와 지연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가족,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는 말했다. 형, 부모님은 아직 이해 못하셔. 하지만 내가 계속 설득해볼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수야. 그거면 충분해. 그날 밤. 민재는 준서에게 민수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준서야.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나아졌다. 민재의 글은 책으로 출판될 기회를 얻었고 준서의 사진은 여러 전시회에서 초대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창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예술가였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부모님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민재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하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편지는 짧았지만 민재는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준서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시작일까?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재야. 이건 시작이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다. 민재와 준서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민재의 책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고 준서의 사진은 국제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세상의 일부는 그들을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들을 비난했다. 민재는 책 출간을 앞두고 긴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익명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준서야. 이게 맞는 선택일까? 민재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건 내 진실이야. 세상에 보여줘. 책 출간 날. 민재와 준서는 출판사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축하해 주러 왔다. 민수의 약혼자 지연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책을 받아들며 말했다. 오빠. 이 책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민수는 행사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책 잘 봤어. 자랑스러워. 민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다. 아버지의 편지 이후 그들은 민재와 연락을 끊었다. 민재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길 바랐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승인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준서와 함께라면 충분했다. 민재의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는 그를 영웅으로 여겼다. 민재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준서의 사진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투쟁을 담은 예술이었다. 한 갤러리에서 준서의 개인전을 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준서는 민재에게 말했다. 이 전시회, 우리 둘이 함께 준비하자. 그들은 전시회를 준비하며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준서의 사진에 맞춰 새로운 글을 썼고 준서는 민재의 글에 영감을 받아 더 깊은 작품을 만들었다. 그들의 협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었다. 전시회 당천.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재와 준서의 작품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노부부가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우리 아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고마워요.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조용히 전시된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온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 책 읽었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민재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여전히 준서와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재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민재에게는 큰 위로였다. 전시회 후, 민재와 준서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창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는 예술가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민재와 준서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다. 민재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준서의 사진은 여러 국제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작은 구멍이 있었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내 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는 아빠의 아들입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는 편지를 보내며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민재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 편지는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완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재는 준서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준서야. 언젠간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재와 준서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곳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집이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꾸미며 서로에게 말했다. 이제 우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민수는 민재와 점점 더 자주 연락했다. 그는 지영과 결혼을 준비하며 민재에게 조언을 구했다. 형. 결혼식에 와줄래? 그리고 준서 형도. 민재는 그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민수가 자신과 준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결혼식 날, 민재와 준서는 민수의 곁에 섰다. 민수는 그들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쪽은 내 형. 강민재.
그리고 형의 파트너. 이준석.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고마워. 결혼식 후. 민재와 준서는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약속을 하고 싶었다.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법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린 서로에게 약속할 수 있어.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야. 난 이미 너랑 평생을 약속했어. 그들은 작은 의식을 준비했다. 친구들과 지지자들만 초대된 조촐한 자리였다. 민재는 준서에게 맹세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준서도 민재에게 맹세했다. 너는 내 집이야. 민재야.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면 집이야. 그들의 의식은 단순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창고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다. 민재와 준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의 거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냈고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재의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준서의 사진은 전 세계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를 바꾸는 목소리였다. 민재는 강연 요청을 받았고 준서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어느 날 민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였다. 민재야. 시간 좀 내줄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아버지는 민재의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내 책. 다 읽었다. 처음엔 화가 났어. 근데 네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더라.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빠.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준서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 가족이야.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준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준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봤지? 우린 결국 이겼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은 창고에서의 추운 밤들을 이겨낸 승리의 증거였다. 민재와 준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민수는 민재와 준서를 자주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며 민재에게 조언을 구했다. 민재는 동생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에 감사했다. 어머니도 점점 더 자주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준서와도 대화를 나누며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재와 준서는 이제 더 이상 뒷마당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외쳤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망, 그리고 변화를 위한 싸움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자신의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집을 잃었지만, 사랑 덕분에 새로운 집을 찾았다. 그 집은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준서는 여전히 글과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차가운 겨울을 이겨냈고, 그들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